제가 전역한 지 이제 5년 됐는데도 제가 버리지 않는, 앞으로도 버리지 않는 물건이 몇 개 있습니다. 육군 정복하고 제 깔깔이, 그다음에 제 군번줄, 그리고 제가 군 생활하면서 받은 3개의 표창장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요즘 좀 계속 통역장교 관련된 에피소드를 쏟아내고 있죠. 이후로는 나가지를 못하니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할 건 없고, 그래서 통역장교 에피소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나마 제가 몸을 담았던 조직의 얘기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즐겁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통역장교로 근무를 하면서 조금 겪을 수 있는 어려움 하나랑 쉐이핑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선배들이 여건 조성 작전이라고 할 텐데, 이제 통역장교를 하면 어떻게 하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선배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조금 안 좋은 걸 수도 있긴 한데,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고 편안하게 군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팁을 드리겠습니다. 처음에 이제 인관을 하잖아요. OBC 인관하고 OBC 받고 OJT 받고 자대로 이제 갈 텐데, 가서는 소위로 인관을 이제 부대에 들어가면 보통 그 과에 계신 분들이 소령, 중령, 대령 분들이실 거예요. 왜냐하면 일반 학사장교나 육사, 뭐 3사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소대장으로 가시는 분들은 소대를 맡아서 복무를 하시기 때문에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, 통솔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, 통역장교 같은 경우에는 가면 대대장을 하고 오신 분들, 아니 뭐 연대장을 하고 오신 분들하고 같이 청소하고 커피 타고 실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제가 보기엔 장점 같아요. 그 25에서 26 이렇게 대학을 갓 졸업한 나이일 때 가서 회사 생활을 좀 먼저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언제 어디 가서 뭐 40대, 뭐 30대 후반, 40대 중후반 분들하고 그 나이 때 같이 근무를 해보겠어요. 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도 그 나이 때 계신 분들 보면 뭐 사장, 부장이신 경우가 많을 텐데, 군대 생활을 통해서 그런 분들하고 조금 더 일찍 사회생활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. 일단 소위로 들어가면 장군 통역을 들어가긴 들어갈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군들이 소위 통역을 안 믿어요. 물론 실력이 뛰어난 소위 분들도 계시겠지만, 장군들은 뭐 군대 짬밥을 뭐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소위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. 실제로도 모르기도 하고. 그래서 소위 때는 주로 선배들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왕창 깨지고 이렇게 배우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고요. 중2 때부터는 장군들이, 그러니까 그 통역장교분들도 이 특성을 잘 알기도 하고 용어도 다 알고 다음에 돌아가는 분위기도 다 알다 보니까 통역이 굉장히 쉬워요. 누구인가? 중2 때부터는 뭐 장군들도 일단 중2가 통역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그래서 되게 중2 때부터는 통역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중2 150이지 않나 싶습니다. 2년차 때부터. 네, 그거고요. 그 다음에 쉐이핑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건 조성 작전이라고 해서 선배들이 어떻게 하면 군생활 편하게 할 수 있다, 어떻게 하면 군생활 편하게 할 수 있다, 뭐 개교도 된다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, 제 생각은 좀 다르고요. 일단 통역장교로서 군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조직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 꼰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제 생각에는 통역장교도 군인이다 보니까 먼저 군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저도 통역장교 교육 같은데 이제 후배들 교육하러 가면 저는 조금 다른 통역장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달랐어요. 통역장교니까 통번역은 뭐 잘해야 된다, 근데 이제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저는 군번줄 메고 다니라고 했습니다. 군번줄 항상 갖고 다니라고 했었어요. 저 자신도 제가 뭐 버리진 않았지만 군번줄 갖고 있잖아요. 이건 안 버릴 것 같아요. 잃어버리지 않는 한. 그래서 통역장교들한테 먼저 군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군생활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, 나름. 근데 이제 순서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더라도 조금 양보를 희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. 물론 나중에 개인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. 해도 돼요. 근데 처음에는 제가 소위 때 어떻게 했냐면 08시 30분까지 출근이면 저는 07시 30분까지 출근했습니다. 07시 30분까지 출근해서 처음 한 달은 그렇게 다녔고,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처음 소위로 이제 부대에 오게 되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얘 이제 어떻게 행동하나 보세요. 근데 잘 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출근을 좀 일찍 하는 방법입니다. 아니 물론 이제 뭐 사회생활에서도 통하는 부분이긴 한데, 처음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.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친해지게 돼. 그래서 친해지게 되면 이 사람이 아무리 나중에 뭐 저한테 좀 짓궂게 굴거나 못되게 굴어도 이 사람이 이쁘거든요.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이 싫어, 찍혔어, 그러면 나중에 아무리 이뻐도 싫습니다.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조금 일찍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, 처음에는 7시 반 출근하고 한 달 뒤에 7시 35분, 그 한 달 뒤에 7시 40분, 그 한 달 뒤에 7시 45분,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5분씩 늘렸어요. 한 달에 한 번씩. 그러다 보니까 한 10개월에서 12개월, 1년 뒤에는
08시 30분, 08시 25분에 출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되면 신경도 안 쓰시잖아요. 이미 친해질 만큼 친해졌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쓰세요. 그리고 군대 생활의 이제 팁 중 하나가 계급 짬밥도 있는데 이게 사무실 짬밥도 있어요. 사무실에 누가 오래 더 있었냐에 따라 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이 계급이 높아도 사무실에 오래 있었던 부하한테, 그러니까 후배한테는 조금 유한 케이스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, 이게 답니다. 길게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뭐 좀 더 통역장교로서 근무할 때 있어 들었으면 좋았을 법한 팁 몇 개 알려드리고, 다음에는 통역장교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장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유명한 장군이세요. 통역장교들도 통역할 때 제일 무서워했던 한국군 장교신데 지금은 전역하셨고요. 삼성 장군이십니다. 옛날에 연합사에서 근무하시고 특전사령관 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